오늘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이라고 돼서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너희들 그 1학년 때 지구 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기억나니? 뭐였어요? 응? 지구 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의 개가 있다, 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요 단원이 이제 그거야.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기권. 자, 이 기권은 대기층 얘기하는 거죠. 공기층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 공기층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애가 누구? 오존. 네? 질소. 질소.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 산소. 산소죠. 자, 공기에서는요 질소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산소예요. 층상구조는 별표를 꼭 좀 쳐주세요. 우리가 대기권을 가지고서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을 할 건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대기권을 4개 층으로 구분을 할 거야. 너희들 저기 뭐야,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니 따뜻해지니? 자, 지표에서 점점 높아지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요거예요.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왜 그렇게 낮아지게 되느냐. 대륙권, 여길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해요. 자,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높이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돼. 그러면은 여기를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륙권만 놓고 보세요. 대륙권만 놓고 보시면 밑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지, 위에는 찬 공기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가는 거 무슨 현상? 대류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 대륙권에선 대류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대륙권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로치고 수증기. 자, 이 수증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요. 자, 기상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그러다가 그리고 공기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럴까? 공기 밀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뭘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지니 적어지니? 적어져요.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러면은 지표 부근에 가장 많은 공기가 막 밀집돼 있어. 이렇게 지표 부근으로 갈수록 공기가 밀집된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 때문이죠. 자, 중력의 힘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중력 때문에 밀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00km까지라고 그랬는데, 대략 한 30km 요 정도 안에 대기의 99%가 존재를 해요. 대기의 99%는 요 안에 존재해요. 그 나머지는 한 1% 가지고 희박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밀집된 이유가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대륙권 다음 층이 바로 성층권이에요. 자, 이 성층권에는 근데 누가 있느냐? 오존층이 존재를 해요. 자, 오존층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적외선을 막아줘요. 네? 자외선을 막아줘요. 자외선을 흡수해주죠. 자, 자외선 흡수가 일어나요. 자, 자외선 흡수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온도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만큼 상승하겠지? 그래서 여기선 온도가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온도가 증가해. 그럼 성층권만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는 찬 공기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되는 거지. 그럼 찬 공기가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이거는 그래서 성층권에서 뭐가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정한 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 구름 위를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자,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게 어딜 가고 있는 거냐면 성층권 가고 있는 거야. 왜? 거기는 안정한 층이니까 그때는 막 그 기상 그 뭐라 그래? 난류라든가 이런 그 공기의 흐름이라는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적어요. 그래서 장거리 비행할 때는요, 여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비행기 상로로 이용돼요. 자, 그 다음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이제 이 열이 더 이상 도달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온도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요, 역시 여기가 따뜻한 공기, 위에가 찬 공기 되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나. 왜? 기상 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겠어? 기상 현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공기가 없어서. 아니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쪽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 유성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별똥별 있잖아요. 유성 거의 중간권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권으로 가게 돼요. 열권 가면은 거의 이제 공기가 희박하다고 보면 돼. 여기 성층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공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열권쯤 가게 되면 거의 우주랑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 자, 그럼 열권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공기가 희박하고요. 자, 그 다음 온도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열권의 특징입니다. 역시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로라 체크해줘. 오로라, 우리가 보는 오로라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대기의 각 층에 대한 얘기야. 이런 기권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지구가 기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생물이 살기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호흡에 산소 필요하고 광합성에 이산화탄소 필요해.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요. 유성과 같이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질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 됐죠? 자, 다음 건으로 갑시다. 이번엔 수건이에요. 자, 수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2학년 7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자, 이 수건은 물이죠, 물.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 해수, 바닷물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니? 빙하예요. 그러니까 빙하는 극지방이나 산꼭대기에 있죠. 자, 빙하가 두 번째로 많은 거야. 세 번째가 지하수, 그리고 강, 호수, 하천수, 이런 것들은 제일 적어. 자, 그래서 우리 그 수건 같은 경우에는요, 수건 같은 경우에 모든 수건은 액체로 되어 있어.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빙하 때문에 안 돼요. 고체로 상태로 있는 수건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건에서 얘기할 거는 뭐냐? 해수의 깊이에 따른 온도예요. 깊이에 따른 온도. 자, 그러니까 표층의 온도, 야, 겉표면의 온도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겠니? 겉표면의 온도는 태양이지. 태양빛을 많이 받는 것은 온도가 높죠. 극지방으로 가면 태양빛을 적게 받아. 온도가 낮아. 그래서 적도와 같이 태양빛을 많이 받는 바다는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근데 극지방과 같이 태양에들 적게 받으면 온도가 낮아요. 고緯도로 갈수록.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게 혼합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는요, 섞이는 거야. 혼합되는 층이야.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엔 누구 때문에 섞이느냐? 바람 때문에 섞여요. 자, 얘네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표층에 있던 물이랑 밑에 층이 서로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 깊이가 깊어졌는데 온도가 일정하대. 거길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바람이 강하면 어때요? 이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겠죠.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얇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온약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온약층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혼합층까지는 태양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표면 온도가 서로 섞이는 거니까 이렇게 온도가 있는데, 태양에너지가 더 이상 도달하지 않는, 즉 열받는 게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가 쭉 낮아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야. 그걸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수온약층에서도 보세요. 밑에가 찬 물이고 위에가 따뜻한 물이죠. 수온약층 자체가. 그럼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네? 대류현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갈 수가 없어요. 찬물이 위로 가는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찬물이 밀도가 커. 자, 그래서 안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아까 위에서 기권에서 안정한 층이 뭐였어? 성층권이었죠. 거기서도 대류현상 있다 없다? 없다.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안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수온약층에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버려. 거기를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해층은요 수온이 낮고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수온이 낮고 수온의 변화가 없고요. 계절 상관없어요. 계절 상관없이, 또는 위도, 고위도냐 저위도냐도 상관없어. 지역 상관없어. 다 똑같아, 심해층은. 오케이? 자, 심해층 바다에서의 수온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수심이 깊어지면은요, 심해층까지 오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온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런 일정한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심해층입니다. 자,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자 물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제 수권이 해주고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태양 에너지 저장해서 지구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해수가 이렇게 흘러다니잖아요. 그 흘러다니는 순환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의 이동도 시켜주는 게 이 수권이 하는 역할입니다요. 다음 직권.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직권은. 자, 우리 지구 내부를 몇 개 층으로 나눴어? 12개. 4개. 4개 층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직권은요 크게 몇 개 층으로 나눈다? 4개 층으로 나눠놓죠. 제일 겉부분을 뭐라고 한다? 직권.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이었죠.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눠놨어. 자, 그 다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원소가 뭐라 그랬니? 수소. 지구 전체에서는? 그렇지, 철이 가장 많다 그랬죠. 두 번째로 많은 애가 산소예요. 산소. 자, 철이 가장 많아. 그럼 이 철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핵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핵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크니까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벼워진 애들은 이제 위에 떠. 그게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규소예요.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줘. 자, 그 다음 지각은 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눠놓는 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으로 나눠놓는데, 우리 해양지각은 몇 킬로? 500. 6,400. 500 맞는데? 5km. 대륙지각이 5천이구나. 대략 한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라고 어렸을 때 배웠어요. 이거를 언제 배워? 아니, 배우긴. 왜? 1학년 1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지각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하고요.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규산염 물질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소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소와 산소가 합쳐져 있는 물질을 규산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했던 광물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멘틀 전체의 약 80%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 따졌을 때 멘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동성 고체라는 거 기억나죠? 자, 고체예요. 근데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에 의한 기후와 대기 성분 변화라고 했는데 화산활동, 그 다음에 뭐 수륙 분포, 자, 그 다음에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자기장을 또 형성해줘요. 수륙 분포가 뭐예요? 자, 수륙 분포는요, 육지와 바다의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됐다는 거 기억나니? 자, 판게아 같은 이렇게 하나의 초대륙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흩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륙 현상이, 대륙 구조가 되었다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여 있었을 때랑 지금과 같이 퍼져 있을 때랑 육지의 수륙,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랐겠죠. 그러면 해류의 흐름도 달랐을 거고 해류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도 달랐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생물들 자체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생물권. 자, 이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간단하죠. 그냥 생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구에만 있는 특성이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을 가지고 우린 생물권이라고 얘기해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풍화를 일으키고 토양 성분을 변화시키고 광합성 호흡을 통해서 대기 조성도 바꿔주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마지막 외권인데요. 외권, 지구 바깥쪽에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이 약 1000km이니까 거의 그 바깥서부터는 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 외권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에너지죠. 자, 태양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지구에서 자기장 현상이 있다 그랬죠.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우주선이나 태양풍을 차단합니다. 여기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날라오는 광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높은 에너지 입자, 방사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풍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양성자, 전자와 같은 입자들, 이 태양풍이 대기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로라 현상이죠. 네, 여기까지 됐니? 그럼 각각의 권들은 뭘 한다 그랬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각각의 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자,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뭐 기단 만나서 전선 만드는 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태풍. 그러니까 태풍, 그러니까 따뜻해진 해양에서 해양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해 가지고 대기에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돌면서 태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 수권과 기권 사이의 일이고요. 자, 직권과 기권 사이의 일, 화산 활동이 일어나. 이거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화산가스에 의해서 대기를 덮어버려서 기온이 낮아져. 이건 기권에서의 얘기죠. 자, 생물권과 기권, 호흡이나 광합성, 증산작용 이런 걸 통해서 기권의 조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수권과 기권에 대한 얘기, 뭐 엘니뇨라든가 강수현상 표층. 자, 그 다음에 수권은 뭐 해수가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 혼합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수권과 직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권과 무슨 권 사이 일입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할 거야. 그럼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석회동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직권과 수권 사이에죠.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뚫어버리는 거니까. 자, 물의 침식작용. 자, 파도가 쳐가지고 침식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수권과 직권 사이의 일이죠. 자,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직권과 수권 사이의 일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니? 네.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는 어디서 캐요? 땅속에서 캐죠? 네. 자, 캐가지고서는 땅속에서 캐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생물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연료 석탄석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권과 생물권 사이의 일이다. 이런 것들. 네,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서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의 일인지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야, 딱 두 문제만 하고 시작. 1, 2번. 개념 짚어보기에 1, 2번만 딱 하고 시작. 1, 2번만 하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 2번도 풀어야 돼. x 5 5 틀린 거 뭐니? 1번. 기권의 중간권에서 기상현상 안 일어나요. 기상현상은 어디서 일어나요? 왜 하냐? 기상현상 어디서 일어나요? 대륙권에서 일어나요. 중간권엔 수증기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야, 2번의 1은 무슨 건 무슨 건이니? 수권하고 기권. 기권이겠죠. 2번은요. 생물권하고 기권이겠죠. 3번은요. 자, 물 속에서 탄산, 칼슘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됐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물이니까 수권이겠죠? 석회암이 된 거니까 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 사이의 관계죠.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1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1으로는요 뭐가 있느냐? 먼저 태양 에너지. 자, 이 태양 에너지, 태양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와요. 이게 생명활동의 근원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1 중에서 가장 많은 양. 그 다음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풍화 침식 작용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뭐 생물에서의 광합성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했는데,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될 때요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부분 이렇게 막 고체인 암석들을 녹여요. 그래서 용융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온도 차이가 발생해서 멘틀이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멘틀 대류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땅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지각적인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땅이 움직이게 되면서 화산활동, 지진활동 이런 것들도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활동이나 판의 운동, 자, 이거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멘틀 대류. 자, 멘틀이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외핵 운동을 일으켜서, 외핵 운동, 외핵은 무슨 상태라 그랬니? 액체 상태라 그랬죠. 지구가 자전을 해요. 그럼 외핵도 같이 따라서 돌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그 다음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 밀물 썰물 알고 있을 거야. 자, 밀물 썰물 일어나는 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고요. 자, 이 인력에 의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걸 조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해안선의 지형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애는요 태양에너지입니다. 99.985%. 99.9도 아니고 99.985%야. 지구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애들 중에서 그 정도로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지구 내부인데 뭐 0.013% 밖에 안 돼요. 뭐 조력 에너지가 0.00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에너지원은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조력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고1 건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지? 자, 요번에는 물의 순환이야.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게 누구겠어? 태양에너지죠? 그러니까 물이 태양열 받아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물의 순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요거죠. 태양에너지예요. 자, 물은 지구 시스템을 순환을 해요.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각 권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고르게 분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물의 평형 별표 각 권에서 여기서 각 권은 뭐야? 수권, 직권, 생물권 뭐 외권 빼고 자 이런 것들 기권, 수권, 직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각 권에서 물의 얻은 양과 잃은 양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게 물의 평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다 한번 보세요. 바다. 지표 쪽에서 들어오는 게 36, 그 다음에 B로 들어오는 게 284, 합이 320인데 증발되어 날아가는 게 320이야. 즉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평형에 대한 얘기야. 물의 평형. 자,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려서 육지에 물이 왔어요. 그러면은 증발에 의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에 의해서 유출돼. 없어지고. 그게 똑같아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바다나 육지로부터 증발되어 올라왔어요. 근데 역시 비가 돼서 내려갑니다. 각 권에서 물의 유입량과 방출량은 같습니다. 지구 시스템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다. 물이 어디 딴 데 날아갈 일이 없잖아. 그죠? 우주로 쟤네들이 뭐 다 같이 날아갈 일 없잖아. 그러면 지구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물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니? 그 다음 탄소. 요번엔 탄소 순환인데요. 자, 탄산염,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요 탄산 칼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CaCO3 여기 C가 있죠. 탄소. 야, 탄소 원소 기호가 뭐예요? C. 그쵸, C죠, C. 자, 탄소의 존재는요 직권에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뭐야? 석탄, 석유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석탄, 석유도 뭐예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야. 그 다음 기권은 이산화탄소 CO2 형태로 있죠. 얘들아, 탄산이온 어떻게 쓰니? 탄산이온? 자신있게 탄산이온? CO3 마이너스. CO3 2-죠. 자, 이런 게 탄산이온이죠. 물 속에요 들어갔을 때 이런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 있어요. 그 다음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복합체들,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녹말이라든가 포도당, 엿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야. 그래서 탄소가 주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물질들이야. 이런 식으로 탄소가 존재를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탄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탄산이온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온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했어. 그러면 탄산칼슘 앙금이 되는 거야. 그게 석회암이야. 암석이 되는 거죠. 자, 석회암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화산활동이 일어났네.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 석회암에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바뀌어서 날아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죠. 자, 이산화탄소가 생물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됐죠. 그게 탄소화합물이죠.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온 거예요. 자, 생물이 땅속에 묻혀서 굳어져 가지고 석탄이 되던가 아니면은 석유가 되던가. 그래서 화석연료가 됐어요. 그걸 꺼내다 태웠네. 태웠더니 이산화탄소가 됐죠. 자, 화석연료를 태웠더니 이산화탄소가 됐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고요. 자, 화석연료가 되는 거는 석탄석유가 되는 거는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탄소가 돌고 돕니다. 알겠니? 탄소의 순환에 대한 얘기야. 탄소의 순환. 그럼 탄소의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돌아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탄소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 탄소 양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형태만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돌고 돌 때 가장 큰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자, 49쪽 한번 싹 다 풀어보자. 자, 다시 한번 보자. 3번에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그 다음 4번에는 X 나왔니? 물 순환할 때 물질은 이동하지만 에너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에너지 이동해요. 자, 그 다음 D 과정에서 탄소는 수권에서 어떤 형태냐라고 했잖아. 수권. 그러니까 수권에서 무슨 형태로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권에서는 탄산 이온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써 있었잖아. 여기 수권에서 탄산 이온 형태로 있다라고 이렇게. 자, 기권의 탄소를 증가시키는 과정. 기권이 여기잖아요. 탄소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찾는 거예요. 그럼 기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A와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그러면은 생물이 광합성하는 거니까 C죠. C. 생물이 광합성하는 거.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생물로 들어가는 거 찾는 거죠. 다 해버렸네. 다 풀어버려. 53쪽까지. 53쪽까지 싹 다 해보도록 하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채점해보자.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이죠. 여기서 질문 없니? 자, 4번에 4번이고요 5번에 3번이고요 6번에 3번이에요. 자, 5번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 미생물을 제외한이 아니라 미생물도 생물권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보자. 7번에는 1번이에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해봐. 이 생물이 그러니까 우주 만들어지고 지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땅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들이 있을 거겠죠. 그리고 이제 땅이 식으면서 물이 형성될 거고 바다가 형성될 거고요. 바다가 형성돼야지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생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생물권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그리고 8번은 2번, 9번은 5번이죠. 자, 여기서 질문 있니? 자, 10번에 4번이지요. 11번에 1번이고요. 12번에 2번이에요. 자, 여기서 틀린 거 혹시 질문 있니? 자, 없으면 13번 가보자. 자, 13번에는 3번이에요. 자, 3번이고요. 그 다음 14번에는 4번입니다. 자, 그리고 15번에는요 2번이에요.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지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갈 때 강물이 흐르거나 계곡이 흐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육지의 지형을 바꿔주죠. 그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오케이? 자, 됐니? 그래서 2번이고요. 16번에 3번이고요. 17번에 1번이고요. 18번에 1번이에요. 자, A 과정에 활발해지면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각이 대기한테 준다라는 얘기는요, 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디귿에 보시면 수온이 상승하면 C가 활발하다. 수온이 상승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으려면은요 오히려 수온이 낮아야 돼요. 우리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탄산음료들 이산화탄소 잘 녹이려면은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려면 오히려 차가워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이 아니에요. 자, 다음 1번에 3번이에요. 2번에 2번이고요. 여기 안 풀었는데. 왜요? 여기까지 하라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53페이지까지 아니에요? 아휴. 자, 3번에 5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1, 2, 3 중에 질문 3번이요? 물의 순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리고 A, E는 양입니다 그랬는데요. 육지에서 A-B는 어딨니? A-B는 2와 같습니다. 2와 같습니다. 자, A가 육지로 들어오는 물이죠. 오케이? 자, 그럼 A는 들어와요 육지로. 그 다음 B와 E는 뭐예요? 육지에서 나가는 물이죠. B와 E는 육지에서 나가는 물이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야 돼요? 그렇지, 같아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E는 A 빼기 B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A와 C는요 나가는 거죠. A, C는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B와 D는 대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B와 D를 통해 에너지가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B나 D나 뭐 얘기하는 거야? 육지의 물, 바다의 물이 증발되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지금. 자, 이때 기화열 흡수를 하게 되잖아. 기화열 흡수.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 기체가 수증기가 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니? 자, 물이 증발할 때는 무슨 에너지 받아야 돼? 태양 에너지 받아야 되겠니? 안 받아야 되겠니? 태양 에너지 받은 수증기가 기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증기 형태로.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예요. 됐죠? 자, 4번은요. 구분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썼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오존층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외선 차단해서 생물을 보호해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기권과 수권,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탄소의 양. 탄소의 양은 어때요? 일정하죠. 근데 기권에서는요 증가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기에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에서는 이 탄소량이 증가하고요. 수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해요. 감소. 수권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전체량은 일정하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